삼두리구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신해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해월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일간은 병화 다음으로 나오는 일간 천간으로서 네 번째 천간이고, 병화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불의 구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간이 되겠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따뜻한 온도, 온기라기보다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 열기로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간으로 병화 또는 오늘같이 정화가 일간일 때는 대체적으로 열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뜨거운 온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로 볼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병화하고 정화하고 같은 화예요. 같은 불이고 같은 열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병화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일간일 때는 빛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하고 정화가 같은 화이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바로 병화가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좀 강하고 좀 굳세고 좀 튼튼한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면, 음은 양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소융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개념이 바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여자가 바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들이죠. 여자는 딸이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좀 애기가 조금 이렇게 좀 멀뚱멀뚱해도 그래도 좀 강하고 이렇게 굳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딸은 좀 부드럽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화라고 하는 병화하고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의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 준다라고 했고요. 오늘 정화도 마찬가지로 화이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치열해지죠. 너무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음화인 정화도 병화 마찬가지로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보일러 같은 거 있죠. 보일러 또는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일러라든가 엔진이 너무 과열되게 되면 적당히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라든가 보일러 같은 거 급발진이 일어나게 되면 폭발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 장치, 억제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수도 넣긴 하지만, 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으로서 속도를 조절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 나를 통제하고 억제시켜주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병화든 정화든 대체적으로 양수인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하고 정화를 갖다가 통제한다. 그리고 그냥 화를 통제한다라기보다는 빛을 보강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 양광해준다. 수보 양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태양빛을 갖다가 보강해주는 역할, 달빛을 갖다가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불, 열기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 이를 갖다 이제 물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태양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거 이렇게 불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또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라고 봤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불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만들어내는 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촛불 같은 거 사람이 만드는 불이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도 우리가 뭐 군부를 지펴서 방을 난방하기 위해서 또는 뭐 국을 끓이기 위해서 밥을 짓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떼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것들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뭐 요즘 같으면 전기불 같은 것도 전기를 우리가 발생시켜서 온열기구라든가 또는 전구를 켜가지고 빛과 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스스로 빛을 내고 만들어낸 태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존재이지만 정화는 스스로 자기가 빛과 열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서 뭐해야 된다. 목생화해서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인성인 목은 간목이라야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고, 을목 같은 경우는 승목, 물기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을목의 정화는 생조해 주려고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또 목이 아무리 화를 생해서 목생화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이때는 반드시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것이 정화를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니 이 정도는 이제 정화를 할 때 조금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도 좀 며칠 뭐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아서 거의 일순환 간목부터 개수까지 일순환 정도 한 것 같은데, 일단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은 절기가 어떤 거죠?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동이 되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술월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술월은 신유술 서방의 끝자리에서 겨울로 넘겨주는 바로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해월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겨울이 됩니다. 해월만 겨울인 것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 모두 겨울이 되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왕절이라고 하면 얼른 해자축 북방이라고 해서 이제 권역을 논하죠. 그래서 해자축 북방, 임묘진 동방, 사오미 남방,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이제 오행이 어느 오행이 왕하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진술충미 월은 이런 환절기가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자축월이 북방으로서 수가 왕하다라고 하지만 해자월이 실질적으로 수가 왕하고요. 축월은 해자축 북방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봄으로 연결되는 환절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로 수가 왕한 것은 해자월이 가장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러한 해월에 어저께 병화도 공부했지만 오늘 정화, 화가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해월은 화토의 여기가 절지가 된다. 그래서 화도 약하고요, 토도 같이 약하게 되죠.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은 왕한데 일간은 신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촛불 또는 모닥불을 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촛불이 위태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를 생조하기 위해서는 목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분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월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정화가 수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자신의 빛과 열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이렇게 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인월에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원래 해월은 수가 왕한 것이지만 목은 여기가 어디가 된다? 목은 여기가 장생처가 돼요. 장생처. 그래서 목도 굉장히 세력이 왕합니다. 그래서 해월에 예를 들어서 인해한 목이 된다거나 또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우에는 굉장히 목이 왕해져서
이때는 정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생화,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는 지지로 인해한 목, 즉 지지 육합이 형성되는지, 육합이 형성되는지, 또는 지지로 해묘이 목국이 형성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서 경금을 써야 되는 것인지, 또는 경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것, 일단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간목은 반드시 필요하다. 천간으로 간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지로 인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해월에 인목이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다시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해월의 해라고 하는 것은 채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채음용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체 해수는 양이고 해수는 음이고 자수가 양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실질적인 것은 자수는 개수를 가지고 있고 해수는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음으로 쓰는 거고요.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양수로 이렇게 보게 되죠. 음대 양이 되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즉 나를 극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니,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저거는 보다 관성이죠. 관성. 자,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뭐다?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지만 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관계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음화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얘는 정관, 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지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초기와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중기와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분기가 있죠. 그래서 해는 원래는 음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해 중에 있는 중기인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사주 국세는 뭐가 된다? 정관격이 아니라 정인 격으로서 관인 상생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간목 투출하게 되면 정화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빛과 열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인격의 관인상생하는 틀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간목을 얻는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하다. 지지로 인목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토. 그래서 정축 일주가 되는데, 자월은 방합이 형성되죠. 해자 쭉 방합이 형성되는데, 일단 타 지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축토하고 해수를 가지고 있으면 협례한다 그래요. 해와 축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자수가 협례해서 이거는 수가 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축토를 갖다가 토가 아니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축토는 토가 맞아요. 하지만 수가 많게 되면은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수로 논할 뿐이지, 축토 자체가 토가 아니라 수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야말로 해월의 해자 쪽 방합을 완벽하게 구전하게 되면 축토는 토가 아니라 사수 동류가 되죠. 왕수에 의해서 토의 기운을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수로 보지만,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는 거하고 흙탕 물하고는, 왜냐면 흙탕 물은 토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좀 약간 흙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토기가 완벽하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기
것이기 때문에 정화가 인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생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해 통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월의 정화일간이 매우 약한 중에 인목 하나를 얻게 되면 정화가 생조도 받고 통근도 할 수 있다. 더해서 인해 한 목까지 되게 되니 사주가 해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크게 얻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인해 한 목에서 정화 자체가 그렇게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빛을 잃지 않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이거는 수보양광한 것으로 보게 되고,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투출하게 돼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개수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정화를 갖다가 극게 해서 불을 꺼버리는 것이지만은 임수는 특히나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정하고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수보양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이 신금은 축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된 것이죠. 얘는 이제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이 정도 수는 제가 봤을 땐 넉넉한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신금까지 있어서 이렇게 임수를 생해지게 되면 수가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의 해자축 수국을 완벽하게 방합을 완벽하게 짰죠. 인해 한목한다 하더라도 수가 굉장히 왕한 거고요. 축중에 신금, 경금이 통근해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된다 해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한습한 기운을 갖다가 조금 좀 따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다시 투출되어 있고요. 이 임수는 정화가 자꾸 또 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렇게 인해한목하는 중에 이렇게 임목까지 있으면 이거 의외로 수가 왕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금으로서 수를 생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는 절대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월에 아무리 인해한목한다 하더라도 임수, 이거 물론 관사론잡으로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정화가 개수에서 파극돼서 일간 자체가 7살의 극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계묘시는 결코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한목에 간목도 출되어 있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목이 좀 왕한 그런 세력을 얻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신금도 이렇게 있고요. 축토 진토가 있어서 화의 교회를 좀 설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갑진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해한목의 사축 회금이죠. 신금이 세력을 얻습니다. 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은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하고 다르죠. 을목은 습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준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꽃을 오히려 꺼트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한목이죠. 오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오해 뿌리를 두고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일단 사주 원국 자체는 조후도 되고 일간 정화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신강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신강사주, 일간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을 용신으로 쓴다,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수를 용신으로 취용해서 정화를 갖다 수보양강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 정화를 하더라도 병화가 오해 인해 뿌리를 떠서 인해한목해서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해월이라 하더라도 정화가 병화에 의해서 탈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이 용신이 아니라 오히려 관인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화를 갖다 조금은 억제하고 정화를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좋을 일이 없어요. 충미충이 되니까 토가 좀 왕해지게 되고요. 축중에 있는 개수는 깨져 버릴 것이고 인해한목해서 수의 기운은 조금 약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솔직한 말로 조구도 되지 않는 것이 충미충으로 인해서 그냥 단지 사주 원국에 조금은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신시가 되면 이 무토가 약할 것 같지만 그래도 간신히 이렇게 축에 뿌리를 든 무토가 됩니다. 그리고 상관경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해월에 임수가 도출하고 신에 축에 임수가 뿌리를 둬서 임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오히려 정화의 기운을 뺏어서 오히려 관을 갖다, 특히 이게 개수였으면 모르겠지만은 임수를 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경술시 마찬가지로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이거 갑진의 진토하고 경술의 술토는 의미가 다릅니다.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지만 술토는 물기가 없는 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갑진과 경술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